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캐릭터 일러스트 기초 강의도 함께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먹살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로 콜로소와 함께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작된 강의는 남자 캐릭터 일러스트 드로잉 기초 위주이며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서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 강의를 봐도 그림에 막상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커스텀한 브러쉬와 필수 파일을 첨부해 두었으니 강의를 보고 나서는 꼭 수업 예제 파일을 꺼내서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그림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실 부분인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그리고 싶은 것들이 잔뜩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인풋을 늘리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길을 끄는 일러스트는 어떤 그림일까? 여러분들은 저를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눈길을 끄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시선을 끄는 그림이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의 멈춰있는 일러스트 속에서 작가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는 일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SNS와 상업용 일러스트에 해당합니다. SNS에 그림을 올려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림에 대한 해설을 구구절절 적어서 그림과 함께 업로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 해설이 없어도 그림 한 장 안에서 보는 이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의 매력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오로지 예쁘고 잘생겼고 테크닉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만 SNS에서 시선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예쁘고 잘생긴 캐릭터를 잘 그린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만을 목표로 그림을 그려서 실력을 늘리더라도 일러스트 자체로 시선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분명 공부하고 테크닉을 늘려서 옛날보다 더 잘 그리게 되었는데 왜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까?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이런 마인드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두루뭉실한 느낌으로 잘 그린 그림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을 그림에서 잘 느껴지도록 표현해보자를 목표로 그림 공부와 창작 활동을 이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종종 수강생분들께 내 자신의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가 있어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배경이 없고 포즈가 단순한 캐릭터 하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팬아트입니다. 심지어 저는 여성 캐릭터를 많이 그리지 않았어서 다소 인기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잘 표현하려고 했던 이 캐릭터의 묵직함과 근육을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이 그림을 봐주신 분들도 그 부분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이 캐릭터에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 잘 드러나게 그렸더니 남들한테도 좋다고 느껴지는구나 하고요. 그러니 잘생긴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상의 잘생긴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서 잘생김을 표현할까? 이게 바로 제가 일러스트를 구상하기 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인풋 늘리기. 제가 실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서 많은 수강생분들의 고민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구도를 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조금 더 막막해 하시는 분들은 뭘 그려야 할지부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테크닉적으로 실력을 올린다고 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머릿속에서 창작 구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할까? 그런 고민을 저도 말로 설명드리는 게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그림이나 이미지 자료를 많이 보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질리도록 들어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많이 보느냐, 이게 창작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우선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림과 사진 자료라든지 본인이 좋다고 느낀 이미지 자료들을 많이 많이 봐야 하고
자신의 취향을 하나둘씩 늘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중에 나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인풋이기 때문이죠. 이 방법은 다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을 잘 못하고 있거나 관찰하는 안목이 아직 미숙한 경우도 있고, 자신은 자료나 이미지들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도 창작할 때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백지 상태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선 아무런 의문점을 남기지 않은 채 저장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찰까지 가야 합니다. 자료를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의 차이는 내가 고른 이미지가 왜 예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실제 사진의 색감이 예쁘다고 느꼈으면 시간대와 연관이 있을까? 혹은 일러스트였다면 작가님이 왜 이런 색감을 사용한 건지,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이 이미지는 발랄한 느낌이 좋은데 발랄한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색감을 어떻게 썼고 포즈는 어떤 포즈인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관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숲이 좋다고 느꼈으면 특히 좋았던 나무 하나를 짚어서 왜 좋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제가 자료를 통해 머릿속에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인풋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폴더를 사용하던 특정 사이트의 이미지 보드를 이용하던 꼭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얼굴이면 얼굴 폴더, 빗자료면 빗자료 폴더 등등, 이렇게 해야 나중에 찾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분류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다 한다면 그냥 하나의 폴더 안에 전부 집어넣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 이미지 참고하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정리가 중요하다기보단 언제든 꺼내보기 위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또 자료는 일러스트와 실제 사진을 항상 둘 다 관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유는 일러스트는 그림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제 사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현실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각각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어떤 생각을 거쳐 그림을 그리게 되고 어떻게 창작을 위한 인풋을 쌓는지 과정을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1강 마무리하고 다음 2강에서 어떤 공부부터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